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전에 이제 농지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농지라면 전답가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답가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근데 전답가수원이 아니더라도 농지 모양으로 3년 이상 경작을 하면은 농지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전답가수원을 농지라는 걸 아시고요. 그 이제 실제로 농산물을 경작을 했을 때 이럽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제 요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요 부분에서 자격농이 뭐냐.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자나 다년생 식물, 이제 식물을 재배를 하는 사람을 자격농업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1000제곱미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예. 세대주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는 농지를 가지면은 자격농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1년 중에 1000제곱미터가 아니더라도요.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는 자도 자격농업인이라고 합니다. 90일 이상.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농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농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이거든요. 이제 100평 이상의 하우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하우스를 재배를 하는 사람을 시설농업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농업인, 고정식 온실도 하우스도 시설농업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재배를 하는 자를 시설농이라고요. 이제 축산농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축산을 몇 두 이상을 가지느냐. 그리고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도 축산농입니다. 또 판매하는 농업인을 예를 들어서 1년간 수입을 120만 원 이상을 수익을 가진다면 농업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하기 120만 원 이상이 가지면은 판매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농업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농지를 소유를 제한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농지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농업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경작을 하면은 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은 소유 상한이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농업 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예조항이 있죠. 상속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럼 농업을 경영 안 했다. 그때는 만제곱미터 이상 가지지 말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상속이라, 내가 취득 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경영을 하겠다는 목적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상속은 뭡니까? 그냥 물려받아 버린 거야. 그러면 경영 목적이 없어요. 이럴 때는 경영을 하면 괜찮아요. 또 경영 재배 목적을 신고를 해놓고 그러면은 이게 이 앞조항이 가는데, 이럴 때는 만제곱미터 이상을 갖지 말아라. 그 3년 안에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자, 8년 이상을 경영을 하면은 뭡니까? 이제 그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농을 내가 만약에 8년 이상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농을 하면은 만제곱미터 이상을 가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이농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자경에 대한 이제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자,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져라. 이게 세대원 전부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면은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거고, 1000제곱미터 미만을 가졌을 때는 주말 체험 농장으로 신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법을 이제 많이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 체험 농장을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는 경영 계획서가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에서 그렇게 제재를 안 받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3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다 싶으면 좀 더 해버리니까 갱년 계획서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를 임대해서 쓰거나 이제 예, 그렇죠. 자,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다. 예, 상속받은 땅이나 이농한 농지를 내가 임대했을 때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는데, 이제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고령자들은 주말 체험 영농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는데, 이게 관행같이 이제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목적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목적을 이제 보통 보면 그냥 간단하니까 갱년 목적이 몇 년 했나, 내 농사 몇 년 지었냐, 그 안에 적는 게 있거든요. 그럼 5년, 우리 마누라는 예를 들어서 부인은 4년 따라다니기 했다 이렇게 적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인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뭘 재배할래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나 농막 하나 하고 텃밭 하나 하고 그 옆에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나무도 심겠다 이렇게 이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그냥 그러면 나는 취득해서 뭐 단독주택을 하나 뭐 200제곱 뭐 한 200평 정도 단독주택하고 나머지는 내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텃밭이나 하고 앞으로 내가 뭐 기농 기촌하겠다 이 목적을 쓰면 되는데, 이걸 안 해줘요. 이랬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줍니다. 농업인이 아니다고. 그렇게 갱년 목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음에는 농사 짓겠다 하고 해놓고 바로 뭡니까? 이제 한 3개월이나 6개월 가 있다가 그걸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그 농지 전용 허가 있거든. 개발행 허가 넣으면 해주거든요 또.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공법상에 주상공록 간농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농지 이건 허가 안 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농지,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집단화된 농지는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지금 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일에 그 나중에 뭡니까? 집이라도 하나 짓고 하려면은 그런 집단화된 농지는 사면 안 돼요. 그걸 우량농지라 그러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법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해요. 집단화된 농지. 우리가 저 에코 델타시티 봐보십시오. 김해 평야 아닙니까? 그 개인이 합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지구단위 계획사업이라 해가지고 에코 델타시티, 개발제한구역, 농지. 자, 그러면 과연 그게 일반인들한테 공급이 싸게 됩니까? 집장사, 땅장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은 그걸 개인이 안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빗대진다. 이렇게 지금 농지가 지금 그렇게 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디냐 하면은 농지가 이제 거기에 농지 주소를 가진 지자체의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자문을 반드시 이 땅을 사기 전에 나는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줄랍니까 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하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어떻게 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적에 의해서 이제 잘 적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하면은 나중에 가태료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법무사에서 그냥 관행같이 적어가지고 해다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계약을 하면은 어쩌냐 하면은 개인이 안 갑니다. 그리고 법무사에서 요즘 세상이 뭡니까? 예약제도잖아요. 옛날에는 땅을 사면은, 자,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옛날에 땅을 사면은 돈 아끼려고 자기가 다 해요, 가서. 지금은 시간이 아까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중개소에서 농지취득증명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등기를 맡아가 있는 법무사에서 합니다. 개인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출장비 주기 싫어서 자기가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열이면은 8알을 정도는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등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는 관행이었던 걸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목적하고 목적대로 안 하면은 반드시 과태료 처벌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뭡니까 전문가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서 아까 여기서 이제 고령자들이 가지는 농지 또 청년 스타트 농업인이 가지는 농지 치유농업으로 가지는 농지 이런 것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전부 다르게 적어라. 이제 이런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주말 체험 농장 있죠.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농사짓기다 적지 말고 거기다가 농막 하려면 농막 한다고 적고 또 농지를 사가지고 대지로 만든다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600평 중에 200평은 내가 대지 만들겠다 적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나중에 가서 이제 만들면은 투기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간행같이 이제 지금까지 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봐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